반갑습니다. 김태일입니다. 오늘 2025년이죠. 1월 1일 오후 8시 19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을사년이죠. 올해가 뱀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연초에 좋은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독특한 조직 문화에 앞서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IT 쪽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 게 사페라고도 불리는데, 그 통계적으로 5% 정도 조직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면 100명일 때는 5명, 200명일 때 10명 정도, 적은 숫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개인과 조직을 위해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이제 체크리스트가 언변이 좋지만 피상적이다, 자기도취적이다, 공감이 없다, 후회나 죄책감이 없다, 거짓말을 잘하고 조작에 능숙하다. 그래가지고 사이코패스 중에는 되게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가스라이팅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정작 자기가 과실을 착취하는 거죠. 그 사람을 쥐어짜가지고. 감정이 빈곤하다, 충동적이다, 행동 통제력이 빈약하다, 흥분 자극을 필요로 하고 금세 지루함을 느끼고 질려한다, 책임감이 없다, 이런 시기에 이미 품행 문제를 일으킨다, 성년이 되어서 반사회적 품행을 보인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저는 구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견장을 달았을 때, 내후반에서 장이 됐을 때 구타를 없앤다고 공개선을 했거든요. 이등병 1병 때 되게 착실했던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이등병 1병 때 좀 뺀질뺀질대고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는, 저도 몰랐는데 뒤에서 애들 갈구고 구타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제가 95년 군번이니까는 벌써 30년 전 이야기죠. 사이코패스랑 또 다른 영역이긴 한데,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 사람들이 되게 교묘하면서 지독하거든요. 거기에 엮이면 피곤하죠. 오히려 또 간부나 리더급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더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또라이 정도는 양호하죠. 사이코패스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넘어가면 진짜 더 심해지는 건데, 또라이 총량에 보면은 우리 조직에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인가, 그것도 의심하는 얘기도 있죠. 우리 조직에 또라이가 없다? 한번 돌아보면 내가 또라이인가, 이 생각도 해볼 정도로. 그러니까 또라이 귀여운 표현이죠. 그에 비해서 사이코패스는 진짜 있으면 안 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히는 거는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들이 폭언, 모욕, 부당 강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은 폭행, 협박, 욕설, 강요, 음주 회식, 집단 따돌림, 의도적 배제, 그다음 감시, SNS를 통한 괴롭힘, 사적 용무 지시,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 사례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괴롭힘 판단의 기준이 한 직장에서 사용자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직장에서 이런 거지 일반인과 관련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측면에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폭행, 협박, 욕설 하나씩 따져보면, 이거 우리 보통 많이 이건 좀 있죠. 선을 넘냐 안 넘냐 차인데, 20년 전만 해도 진짜 결재판 던지고 때릴 정도는 아니다 했다 심했다는 얘기 좀 들었고, 음주 회식은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많이 가는 분위기였죠. 집단 따돌림, 의도적 배제, 이런 거는 예전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많아진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 바뀌면서, 감시, CCTV 같은 거로 보는 거, 이거 개인정보죠. 이거 큰일 나죠. 이런 사람들이 좀, 대기업은 그럴 수 있나요? 중소기업 이런 데는 또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들고, 예전에 또 이런 직원들 감시한다고 좀 이야기가 좀 있었죠. SNS를 통한 집단 괴롭힘, 이거는 문제일 것 같아요. 사이버 불링이라고 그러죠. 학교 폭력도 아이들 카톡방에 불러다 놓고 동시에 나가면서 폭파시키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사이버 불링이 있는데, 이거는 조직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1대1로 괴롭히는 경우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적 용무 지시, 이거는 큰일 나죠. 옛날에 직급으로 했지만 지금 이런 거 했다가는 사적으로 시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특한 조직 문화에 앞서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언론 등을 보면 직장 내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등 그 피해가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
규모나 업종을 떠나 이런 사례는 조직 문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MG 리더십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리더십, 뭐 조직 문화, 좋은 이야기, 뭐 이론 많지만 사실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우리 뭐 의식주처럼 조직 내에서 기본적인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은 뭐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직장 내 괴롭힘 혹시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괴롭힘을 당했다기보다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목도했던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신입사원 시절이나 사원 주임들이 요즘에 실무진을 많이 뛰면서 간접적으로 사실은 아무리 그 임원급에서 또는 리더들이 조직문화를 많이 만들고 싶어도 뭐 한두 명 또는 특정 부서에서 이렇게 사건이 크게 터지면 개인 대 개인 레벨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가지고 법정으로도 노동청에서도 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당한 사람 가만히 있지 않죠. 고소고발하면은 조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또 산업재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좀 뭐 성희롱, 성추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하면은 그게 성희롱, 성추행이 되죠. 특히 뭐 약간 시선을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이성끼리 좀 외모라든지 이렇게 자극적으로 본다든지 하면은 그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느끼면은 그게 성희롱이 되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 행위가 반복되면 성희롱으로 되죠. 3번인가까지 내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불쾌하다고 했는데도 그게 계속 지속되면 그게 성희롱에 틀림없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